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4장 7절 코시 오일러 방정식의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을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예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x제곱 곱하기 d제곱 y dx제곱 빼기 2x 이제 dy dx 빼기 4y는 0.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을 때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제 y는 x의 m승이라는 이제 거듭 제곱 함수 꼴로 이제 해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걸 이제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서 집어넣고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굳이 별도로 거치지 않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성 방정식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조 방정식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 식을 가지고 그냥 풀어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m 곱하기 m-1 빼기 2m 빼기 4는 0.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m제곱 빼기 3m 빼기 4는 0. 인수분해해서 m 빼기 4 곱하기 m 더하기 1은 0이라서 m은 4하고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써야 돼요. 단어를. 이게 뭔지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보조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이제 이 언급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풀이 과정 자체에서는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그냥 이것만 막 뚝 하고 쓰면은 사실 그 이제 해답이 이제 논리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으로 있는 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글을 쓰는 논리적 과정이 다 없이 숫자만 이렇게 쓱쓱 쓰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이 이제 계산만 이제 공부하던 학생들이 이제 그런 종류의 그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논리적인 서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단어들을 굳이 쓰는 것을 너무 아낄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방정식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답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답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y는 뭐죠? c1x의 4제곱 더하기 c2x의 마이너스 1제곱 끝나죠.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뭘 더 어떻게 우리가 해보자라는 그런 식의 접근이 없어요.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인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4x제곱 d제곱 y dx제곱 더하기 이제 8x 곱하기 dy dx 더하기 y는 0.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보조 방정식 이렇게 쓰고 그대로 2차 방정식을 이제 세워서 풉니다. 어떻게 하죠? 이제 x제곱 앞에 개수가 4니까 4m 곱하기 m-1 더하기 8m 더하기 1은 0. 뭐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이제 4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은 0. 제 인수분해가 되죠. 2m 더하기 1 전체의 제곱이 0이니까 이제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쓰느냐? 그냥 답을 써주면 돼요. 사실 y는 c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더하기 c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로그 x.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너무 적인가? 근데 어쨌든 뭐 공식을 유도한 이유가 이제 그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니까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을 너무 생략을 많이 해도 안 되고 이제 적당하게 이제 균형을 잡아서 잘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3번 한번 보죠. 초기값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것은 이제 4x제곱 곱하기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17y 더하기 9는 0. 자, 그리고 이제 초기값 문제니까 초기 조건이 이제 나타납니다. y1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프라임 1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하나요? 일단 초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해를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항상 우리가 이제 보조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그 식을 이제 계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보조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외우고 있어야 되죠. 여기서 이제 그 m 곱하기 n-1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4m 제곱 더하기 13m 더하기 9는 0. 요건 이제 어떻게 되죠? 이건 이제 2m 더하기 13m이 나오려면 얼마를 곱해야 돼요? 예, 4분의 13?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닌 것 같은데. 4분의 13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문제를 잘못 썼네요. 4x제곱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17y는 0. 제가 저처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다 지울게요. 빠르게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17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4m 제곱 빼기 4m 더하기 17은 0. 자, 요거는 이제 2m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6은 0이라서 2m 빼기 1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i, m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i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y는 일반해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때는 이제 일반해라고 이제 쓰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C1,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해가 복소수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제 실수 부분하고 이제 허수 부분의 역할이 조금 다르죠. 실수 부분은 그냥 x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고 2i는 뭐 역할이죠? 이게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잖아요. 그래서 코사인의 앞에 이제 요 2라는 것은 물론 코사인 안쪽에서 로그 함수가 합성이 되는데 그 안쪽에 로그 함수 앞에 개수가 2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2분의 1과 그 안쪽에 2가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져서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 자체는 이제 초기 조건이 포함된 문제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더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 C1하고 C2를 우리가 적당하게 이제 계산을 이제 해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y 프라임하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y 프라임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이제 y에서 1 값을 넣어서 마이너스 1 되고 y 프라임에도 1을 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이제 도함수를 일단 한 번은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이제 y 프라임은 2분의 1 곱하기 c1x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코사인 2로그 x 더하기 c1x의 2분의 1승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곱하기 2로그 x 곱하기 2로그 x의 이제 도함수 나오죠. x분의 2. 자, 더하기 c2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 c2x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사인의 2로그 x 더하기
C2x의 2분의 1승 곱하기 이번에는 이제 코사인 2 로그 x 곱하기 역시 이제 x분의 2가 되죠. 이걸 이제 식을 다시 더 정리할 수는 있는데 보통 초기 조건일 때는 많은 경우는 내버려 두고요. 이제 y의 1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c1 코사인 0 더하기 c2 사인 0이죠. 이거는 그냥 c1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인의 0은 0이 0이고 코사인 0은 1이니까. 이게 이제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y 프라임의 1은 그러니까 x에다가 이제 역시 1 집어넣으면 2분의 1 c1 코사인의 2 로그 1인데 로그 1이 어차피 0이니까 0 더하기 c1 x에다 1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사인 0 곱하기 2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 더하기 이제 2분의 1 c2 사인 0 더하기 c2 곱하기 코사인 0 곱하기 이제 2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인의 0은 전체가 다 0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제가 이 식을 건드리지 않고 이제 그대로 쓴 이유가 이제 혹시라도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어차피 없어지는 항들이 있으면 굳이 그것들을 또 해처 모여식으로 막 정리를 해야 될 이유가 이제 실용적으로는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은 이제 2분의 1 곱하기 C1이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이제 2C2가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위에 식에서 이제 C1을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C2는 얼마가 되죠? C2는 여기에서 이제 0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C1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등식이 같아지니까 C2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은 이제 y라는 함수는 어떻게 된다? C1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x 2분의 1승 코사인 2 로그 x 이제 C2에 0 집어넣으니까 두 번째 항은 없어져서 이제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이제 특수해가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코사인 오브 2 로그 x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게 단계가 이제 두 개인데 사실 초기 조건이 있으면 이제 계산 과정이 이게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이제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아, 뭐 자연스럽게 저렇게 계산이 되나보다 하고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제 능숙해지려면 계산을 연습을 해보는 방법이 이제 가장 좋겠죠. 그다음 이제 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 이 교재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폭을 최대한 이제 시야를 넓혀서 그 공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쪽에 이제 저자들이 많은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제 많은 책들은 사실 이제 이게 미분방 정식을 이제 소개하는 걸로 만족을 해요. 이제 많은 경우는. 근데 이 책은 이제 꼭 3개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4개, 5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2개하고 3개를 이제 미루어서 우리가 이제 일반화시키는 패턴을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2개하고 3개까지는 한번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시 오일러 미분방 정식, 3개 미분방 정식은 어떻게 되는가? 이때는 이제 역시 이제 보조 방정식인데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x의 m승을 가지고 한 번 미분하면 mx의 m-1승
한 번 더 미분하면 m 곱하기 n-1 곱하기 x의 n-2승. 그러니까 이제 보조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일 때 m 곱하기 n-1이 나오는 이유가 그 거듭 제곱 함수를 두 번 미분했을 때 나타나는 형태가 이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세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거죠. m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x n-3승. 그래서 요 실제로 이제 보조 방정식이 앞에 x 세제곱 앞에 개수는 1이지만 나오는 것은 m 곱하기 m 빼기 1 곱하기 m 빼기 2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m의 세제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한 형태가 나옵니다. 제곱인 경우는 5 곱하기 m 곱하기 n-1 더하기 7m 더하기 8은 0. 자, 이런 패턴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죠, 사실은. 이건 이제 어떻게 푸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다 전개해야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m 곱하기 m 제곱 빼기 3m 더하기 여기는 이제 5m 빼기 5m 제곱 빼기 5m 더하기 7m 더하기 8은 0.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이제 m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m 제곱 더하기 5m 제곱이니까 2m 제곱, 그 다음에 2m 빼기 5m 더하기 7m, 4m이죠. 더하기 8은 0.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론적으로는 돼요. 공식도 있고 다 있는데 이때는 이제 유리수를 상수항으로 갖는 1차 식을 인수로 갖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제 8의 약수인 이제 1, 2, 4, 8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붙는 거하고 그다음 그것에 이제 역수인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뭐 이런 정도가 있게 됩니다. 이거 외에는 유리수를 상수로 갖는 1차식 인수를 가질 수는 없어요. 이것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 하나씩 넣어봐야 되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이게 다 앞에 개수가 다 부호가 플러스니까 아마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될 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안 되죠. 0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2 정도 한번 넣어볼까? 뭐 이렇게. 이게 되게 이제 운이 좋게도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m 더하기 2 곱하기 m 제곱 더하기 4는 0.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쪽이 2차식이고요. 이쪽이 1차식이니까 따로따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y라는 것이 c1의 x의 마이너스 2승 m이 마이너스 2니까 더하기 c2 이 i니까는 이제 실수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코사인의 2 로그 x 더하기 켤레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c3에서 사인의 이제 2 로그 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차식 따로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1차는 1차식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의 해를 가지고 세 개를 찾아서 이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코시 오일러 미분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이제 풀이법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 정도에서 이제 만족하지 않고요. 자, 저자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코시 오일러 미분 방정식인데 이제 비동차 미분 방정식도 한번 풀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때는 미정계수법을 쓰진 못하고요. 왜냐하면 계수가 변수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이제 매개변수 변화법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개변수 변화법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이 이제 이게일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됐었죠? 예, y1 인테그랄 자 론스키안 분의 마이너스 y2 fx dx 더하기 y2 인테그랄 이제 론스키안 분의 y1 fx dx.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y1, y2가 그 동차형 미분방 정식의 일반회를 구성하는 1차 독립인 두 해가 되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W는 이제 론스키안 y1, y2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요 내용은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제 방정식 자체는 이때는 이제 표준형에 해당이 됐을 때 우리가 식을 유도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y 이궤도 함수 앞에 개수가 1인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요건 이제 절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1인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내가 비동차 미분방 정식의 특수해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이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y는 예, yc 더하기 yp라는 이제 해를 이제 가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파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써놓고 이거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런스키안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건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 런스키안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가 두 개 있을 때는 이제 2 곱하기 2짜리 행렬의 이제 행렬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그 이제 오일러-코치 미분방 정식의 그 동차형 미분방 정식의 일반회, 즉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을 구하는 방식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매개변수 변화법을 이용해서 y1, y2, 런스키안하고 fx는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몽땅 이용해서 파티큘러 솔루션을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비동차 미분방 정식의 일반에도 당연히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우리가 yc를 가지고 애초에 구할 수가 있으니까 공식을 이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를 푸는 단계가 이제 두 단계가 있죠. 하나는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을 계산하는 단계. 그러니까 동차형 미분방 정식의 일반회가 되죠.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이.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예, 비동차 미분방 정식의 특수해를 이제 구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일단 이제 yc를 구해야 되니까 x제곱 y 더블 프라임 빼기 3xy 프라임 더하기 이제 3y는 0 요것을 이제 푸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보조 방정식이 그러니까 앞에서 풀었던 요런 문제들이 이제 비동차 미분 방정식의 풀이에서는 이제 하나의 그 풀이 과정이 되는 거죠. 전체 풀이가 아니라.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예, m 곱하기 m-1 빼기 3m 더하기 3은 0. 그러니까 이제 m제곱 빼기 4m 더하기 3이 0이니까 자, 인수분해 되고요. 이제 m이 1 또는 3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이 C1의 x 더하기 C1 곱하기 x 더하기 C2 곱하기 x의 세제곱. 자, 이게 이제 풀이 과정의 절반이죠. 자, 그다음 뭐 계산해야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런스키안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y1, 뒤에 쓴 것을 그냥 y2라고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하고 x의 세제곱이니까 첫 번째 행에는 이제 컴플리멘타리 솔루션을 구성하는 두 함수를 쓰고요. 이 행에는 그것에 이제 도함수를 써서 이제 대각선으로 곱해서 뺍니다. 그러면 2 곱하기 x의 세제곱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런스키안 계산했으니까 이게 다 주어져 있잖아요. 자, f 다 여기 있고 런스키안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y1, y2도 이쪽에 하나씩 둘씩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구를 다 갖췄죠. y1은 x, y2는 x의 세제곱, 런스키안은 2x 세제곱. 그다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fx는, 근데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뭐냐하면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분방 정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요것을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비동차 미분방 정식의 특수해를 계산하기 위한 매개변수 변화법은 그 미분방 정식이 이제 표준형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기 때문에 y의 이계도함수 앞에 계수를 1로 만들어 줘야만 돼요. 이 얘기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 상태에서 이제 식을 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 사실은 이것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은 어느 쪽에만 영향을 주냐 하면은 이 fx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에만 영향을 줘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fx는 이제 2x제곱 곱하기 2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제곱이 아니고 이건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제 아까 봤던 공식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스타일의 공식이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 되죠. 약간 자국이 지저분하게 예, 어쨌든 지웠고요. 깔끔하게. 자, 그래서 이제 집어넣고 계산하죠. y1 x 인테그랄, 자, 런스키아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y2는 x 세제곱, fx는 2 곱하기 x제곱 곱하기 2x dx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y2는 x의 세제곱 인테그랄, 이제 런스키아는 2x 세제곱이고요. y1은 x, 그 다음에 fx는 2 곱하기 x제곱 곱하기 2x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약분할 거 하고, 잠깐만요. 약분을 깔끔하게 자, 이렇게 해야지 깔끔하죠. 요만큼 남죠. 그 다음에 이쪽은 다. 자, 약분을 하고 보면 이제 이쪽은 마이너스 x 곱하기, 자, 인테그랄 x제곱 2x dx 더하기 x 세제곱 인테그랄 2x dx. 자, 이쪽은 물론 첫 번째 그 적분은요, 이제 부분 적분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x제곱하고 2x가 있는데 이제 미분하고 적분하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엮어주게 되면, 자, 마이너스 x 괄호 열고 x제곱 2x 빼기 2x 2x 더하기 인테그랄 2배 2x dx.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제일 아래줄로 이제 가면은 이제 부호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 다음 이제 더하기 이제 x의 세제곱 2x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적분상수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분상수를 쓰게 되면 그 컴플리멘타리 솔루션으로 어차피 다 이게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 특수를 계산할 때는 이제 그 임의의 상수에 어차피 들어가 있는 함수에 다 더해지는 그런 쪽을 굳이 중복해서 계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분상수를 의도적으로 이제 생략을 합니다. 예, 계산 과정상의 그 편리함이 이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x에 자 x제곱 2x 빼기 2x 2x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2x 더하기 x의 세제곱 곱하기 2x.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제가 계산한 거 맞아야 되는데요. 이쯤에서 이제 답을 잘 이게 이제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 없어지고요. 자, 2x 제곱 곱하기 2x 빼기 2x 2x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은 이제 y라는 것이 이제 컴플리멘터리 솔루션과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의 이제 합이 되니까 예, 이제 c1x 더하기 c2x의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곱하기 2x 빼기 2x 곱하기 2x 이러한 식으로 이제 계산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미분 방정식 같으면 그냥 파티큘러 솔루션 그냥 공식을 외워두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 그 크라머 법칙이라 그러나요? 예, 크라머 방법, 크라머즈 룰 뭐 이러니까 뭐 크라머 법칙이라 그래도 되고 어쨌든 이제 그 크라머 법칙을 사용해서 이제 일관되게 계산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방식이 뭐 틀렸거나 잘못됐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이제 저자 입장에서는 이제 3개나 4개의 미분 방정식에서는 이제 그 파티큘러 솔루션을 위한 이게 한 줄짜리 공식 만드는 게 되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사실. 쓰임새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럴 거면 이제 단계를 이것을 만드는 단계를 쪼개서 이제 크라머 법칙을 써가지고 묘사를 하는 게 나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3개, 4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임의의 개수에 대해서 적용이 다 가능한데 어차피 2개에서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의 공식의 확장성을 위해서 이제 크라머 법칙을 적용을 해서 이제 특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이제 그런 확장성을 위해서는 이제 가장 좋긴 하죠. 왜냐하면 한 가지 방식으로 3개 미분 방정식, 4개 미분 방정식의 폴 형태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예 그냥 2개일 때를 원래 제일 많이 써요. 2개인 거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학적인 응용을 위해서는 물론 3개나 4개의 미분 방정식을 봐야 될지도 몰라요. 모델링에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죠. 얼마든지. 이제 하지만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실용적인 예제로서 이제 수학 책에서는 이제 2개를 많이 다루니까 그냥 이런 형태로 이제 2개에서 통용되는 공식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그냥 사용을 한 겁니다. 이제 뭐 크라머 법칙이라 그래서 뭐 다른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단지 이제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제 적분하기 전에 이 안쪽에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느냐를 가지고 따로 떼서 이제 쓴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비동차 미분 방정식 푸는 잠깐만요. 예제 번호를 안 썼네. 예제 5번이죠. 예, 이 예제 5번은 한번 그 풀이 방식을 눈여겨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풀이가 좀 길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6번이 있는데 이제 사실 그 이제 코시-오일러 미분 방정식하고
이제 상계수 이제 미분 방정식 사이에 이제 서로 이제 연계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보면 짐작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해 일반 형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세 가지 타입이 있지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거 뭔가, 그러니까 세 가지 타입을 다 비교하면 확실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이걸 이제 둘 다 변수를 x로 놓으면 이제 헷갈리니까 한쪽은 이제 변수를 이제 t로 놓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쯤 되면 연관성을 부정하기가 되게 어렵죠. 이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요 사이는 이제 x는 2의 t 혹은 t는 로그 x, 요러한 이제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치환을 하면 이제 코시 오일러 미분 방정식을 이제 상계수 미분 방정식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쪽도 가능합니다. x는 2의 t 이렇게 놓으면 이쪽으로 가고요. t는 로그 x 이렇게 놓으면 반대로 가죠. 그래서 그 치환을 통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예제 6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잠깐만 보겠습니다. 진짜로 예제 6번만 볼게요. 일반적인 방정식 치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조 방정식도 동일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치환해서 푸는 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로따로 놓고 푸는 좋은 방법들이 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보통 일부러 치환을 해서 이제 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환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미분 방정식을 다른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풀어서 본래의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자 라는 식의 어떤 치환을 통한 미분 방정식 해를 구하는 그 방법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세팅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이 나타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본 공식을 이제 확장을 시키죠. 이 방식은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 공식으로 환원시켜서 볼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의 논지를 전개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식의 이제 확장성을 그 이해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방식이 방정식의 치환이라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는 되게 많이 쓴다라는 거. 이 형태 말고 다른 형태에 대해서도 많이 쓴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건 매개변수 변화법 쓰면 되죠. 근데 이제 치환을 통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이제 x는 2의 t 또는 t는 로그 x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dy dx를 이제 뭘로 치환을 해야 되냐면 dy dt로 치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dy dx는 이제 dy dt dx dt 뭐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dy dt는 dy dx dx dt, 그러니까 어느 식을 써가지고 치환할 건지는 그냥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이쪽을 써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뀐 미분 방정식에서의 y 프라임이 될 겁니다. 이제 dt dx를 알고 싶으면 이제 아닌가? dt dx는 2의 t죠 그냥.
2의 t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걸 x분의 1로 바꿨는지 제가 잘 굳이 이럴 거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쓰지. 이거는 이제 dy dx 그대로 남고요. 그 다음 이제 dx dt를 놓게 되면 이게 x분의 1 되니까 아마 이쪽을 쓴 모양이네요. 근데 이걸 이제 왜 이렇게 썼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미분방정식을 치환을 하니까 d제곱 y dx 제곱도 이제 치환을 해야 되죠. y 더블 프라임인데 요것은 이제 ddx dx dy dx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변수가 x 변수로 되어 있는 이 형태가 나타나야 이제 계산이 이제 잘 될 거다라는 건데 글쎄요. 근데 어차피 dy dx 우리가 치환하면 dy dt에 dt dx 어차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 제가 지금 뭔가 헷갈리고 있는데 지금 교재에 있는 것을 지금 제가 식을 보고는 있거든요. 뭔가 지금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금 약간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식을 좀 잘못 썼네요. 잠깐만요. dy 그러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식을 제가 잘못 썼네요. 또 처음부터 지워야 되네. 제가 거꾸로 썼어요. 요건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꾸 틀려서 미안합니다. 이제 dy dt dt dx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이걸 미분한 거죠. dt dx는 t를 x로. 그러니까 이게 2의 t가 아니고 이쪽이 x분의 그러니까 교재에서 이렇게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맞아요. d제곱 y dx 제곱은 이제 ddx의 dy dx니까 요것은 이제 ddx의 dy dx가 이제 x분의 1 dy dt니까 두 개를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x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는 이제 그냥 ddx에다가 이제 x분의 1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ddx에다가 dy dt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이제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게 이제 똑같이 연쇄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은 이제 그대로 쓰고요. 이제 두 번째 항은 이제 연쇄 법칙으로 써서 요건 이제 d dt의 이제 dy dt 곱하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요 연쇄 법칙을 y 자리에다가 dy dt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정확합니다. 이제 dt dx 요것도 이제 두 개의 식이 같은 게 연쇄 법칙이에요.
요게 이제 분자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dy dt가 이제 dt dx가 x분의 1이죠. 왜냐하면 t가 로그 x니까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x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이제 dy dt 더하기 요쪽이 x분의 1이니까 이제 x제곱분의 1 이제 d제곱 y dt제곱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x제곱분의 1로 묶어주면 d제곱 y dt제곱 빼기 dy d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서 사실은 이제 도함수하고 이제 이계도함수가 이제 둘 다 이제 치환이 돼요. 그래서 방정식 전체를 이제 바꿀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식은 이제 x제곱에다가 이제 y 더블 프라임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x제곱분의 1 곱하기 이제 d제곱 y dt제곱 빼기 이제 dy dt 빼기 x 곱하기 이제 y 프라임 dy dx 대신에 x분의 1 dy dt. 그 앞에 함수를 일부러 이제 t로 안 바꾼 겁니다. x 형태로 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가 로그 x니까 오른쪽은 그냥 t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약분돼서 이제 결론은 이제 d제곱 y dt 제곱 빼기 2배의 dy dt 잠깐만요. 더하기 y는 그대로 써야 되죠. 이제 더하기 y는 t.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면 됩니다. 뭐 미정계수법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답만 쓰게 되면 이제 y는 C1 곱하기 2의 t 더하기 C2 곱하기 t 곱하기 2의 t 더하기 2 플러스 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요. 이제 이걸 이제 x의 함수로 이제 쓰게 되면 이제 C1x 더하기 C2x 곱하기 로그 x 더하기 2 플러스 로그 x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을 이제 치환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책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치환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라고 이제 여러분께 이제 강조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은 이 치환 테크닉을 이용을 하면은 그 일반적인 그런 코시 오일러 미분 방정식을 상계수 미분 방정식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일반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참고 사항이고,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따로따로 풀어도 되기 때문에 이제 치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연습 문제는 제가 이거는 이제 풀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한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일단 한 문제 제가 언급만 할게요. 그 39번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교재에서는 문제가 x 더하기 3의 제곱 y 더블 프라임 빼기 8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y 프라임 더하기 14y는 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타가 났어요. 여기가 x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이제 이쪽에 이제 두 번째 항이 8 곱하기 x 더하기 3y 프라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쳐서 이제 푸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x-1이 된다 그래서 풀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별도의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방식은 이제 현재까지 얘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9번 문제 혹시라도 풀 학생이 있으면 이제 이 방식을 풀면 x 더하기 3을 치환하면 우리가 그 보았던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그 코시 오일러 미분 방정식 형태가 되니까 쉽게 접근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되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일단 4장 7절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